지난 영상에서는 국가의 개념과 이 지구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분쟁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영토를 둘러싼 분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국가의 영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토는 국토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땅에는 물론 당연히 섬이 포함되어 있겠죠. 영토에는 영해뿐만 아니라 영공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땅은 대체로 명확하게 그 범위를 알 수 있지만 영해와 영공은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물론 땅도 각 국가가 소유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곳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땅의 범위보다는 바다와 하늘에서의 영토의 범위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아시나요?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나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토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직선기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영어로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또한 12해리, 200해리 할 때 해리의 단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접속수역이나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용어도 알아야 하는데 이미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것들일 것입니다. 이들 용어를 다시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의 범위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노티칼 마일이라고 하죠. 선박이 몇 노트로 항해했고 비행기가 몇 노트로 날고 있다고 할 때 이 단위를 씁니다. 비행기를 타면 기장이 몇 노트로 날고 있다고 설명하는 기내 방송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시간에 1해리를 이동하면 1노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리는 지구의 중심부에서 각을 쟀을 때 1분, 즉 다시 말하면 60분의 1도에 해당하는 지구 둘레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1분에 해당하는 길이는 약 1852m입니다. 따라서 1해리는 1852m를 나타냅니다. 다시 국토의 범위 설명으로 돌아가면 영해는 땅에서부터 12해리까지를 의미하는데 약 22km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영해입니다. 그런데 육지도 있고 섬도 있고 하는데 땅을 어디까지 보아야 할까요? 우리 헌법에는 부속도서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영해의 시작점은 일반적으로 부속도서 중에 맨 바깥쪽으로 정합니다. 맨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을 기점으로 해서 12해리를 재는데 이 섬들을 연결한 선을 직선기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안의 북쪽 소령도를 시작으로 서경렬비도, 어청도, 그리고 소옥산도를 거쳐 남해안의 거문도, 하백도, 그리고 동해안의 호미곶까지를 잇는 선입니다. 이 섬들을 기섬이라고 합니다. 이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해입니다. 영공은 영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영해선으로부터 직선으로 하늘로 올라간 영역입니다. 영해에서 다시 12해리까지를 접속수역이라고 하는데 공해와 영해의 중간에 있습니다. 주변국가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정한 선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접속수역에서 관세나 재정 그리고 출입국 관리나 위생법에 관한 법령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해와 접속수역은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기선에서 200해리인 약 370km 밖을 공해라고 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의미하는 EEZ는 접속지역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200해리 경계선까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200해리에서 영해까지 거리 12해리를 뺀 188해리에 해당하는 거리가 경제적 배타수역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수산자원이나 강물자원 등 비생물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수많은 부속 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자원 개발권은 이들 국가에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부속 섬들은 링크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도도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EEZ를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EEZ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일본이 주장하는 EEZ는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가 일본이 주장하는 EEZ입니다. 이만큼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EEZ가 겹칩니다. 일본은 독도를 포함한 구역까지를 자기들의 EEZ라고 주장합니다. 독도는 우리들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를 기점으로 12해리를 그어 명확히 우리의 영해를 선언해야 합니다. EEZ는 자원 개발의 우선권을 갖는 구역이라고 했죠. 주로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수산 자원과 바다 및 지각 밑에 있는 탄화수소 자원이 있는데, 탄화수소 자원에는 천연가스나 석유 그리고 석탄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산 자원과 관련해서는 EEZ가 겹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어업협정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1999년 발효된 신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한일 중간수역은 지금 보시는 지도하고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제주도 남쪽 해안에 중간수역이 있는 곳으로 가리키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23년 5월 배포한 지도에는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설이 필요합니다. 한일 어업협정에는 문제가 많은데, 첫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도의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안겨두었고, 두 번째는 중간 수역에 포함된 어장의 절반이 일본 수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경제성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 남쪽 해안의 경우 경계선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민의 손해뿐만 아니라 제7강구를 포함한 자원 개발에 불리한 협정입니다. 이제 서해안으로 가볼까요? 서해안에서 우리의 EEZ 경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EEZ도 여기까지입니다. 서해안도 동해안과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중국과 EEZ이 겹칩니다. 동해안과 마찬가지로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했는데, 양국이 중간 수역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측 과도 수역이고 이곳이 중국 측 과도 수역입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르면 어업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각자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자동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정 발효일이 2001년이니까 이미 이 수역은 각자의 EEZ로 귀속되었습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대륙분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979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했고, 그 이후에 대륙붕 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륙붕의 범위는 유엔의 협약에 따라 대륙 사면 끝부분에서 최대 60해리 이내까지의 해저입니다. 그 이상은 심해 해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륙붕은 어디까지일까요? 1982년 국제해양법에 따라 유엔에 예비 제출한 대륙붕 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1912년 유엔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73년 일본과 대륙붕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간선은 지도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황해 태적층과 울릉 태적층 그리고 제주 태적층을 8개 강구로 나누어 대륙붕 개발을 해왔습니다. 개발구역은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인트가 그동안 우리가 시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7강구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EEZ이 일본과 겹치기 때문에 일본과 제7강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7강구 개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정은 2028년 끝나게 되는데,
이 협정이 종료되면 한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7강구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자원전쟁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